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주식 진행의 저는 유아영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잘 해냈던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남는 장면들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겨울이 있어야 또 봄을 맞이할 수 있듯 오늘의 마무리는요. 내일을 위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올해 시장에서의 아쉬운 선택과 흔들렸던 순간들 역시도 끝이 아니라 내년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 씨앗으로 남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2025년 마무리부터 새로운 2026년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오마이주식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창구 알려드릴게요.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 자막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해주시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업과 주식과 관련한 각종 특급 자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시장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랄게요. 그럼 오마이주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기상도에서 국내 증시 날씨 친절하게 짚어드릴 최인정입니다. 2025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증시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시죠. 어제 너무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아쉬운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4,226선을 터치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점점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만나보시죠. 원화 강세와 반도체로 꼽아봤는데요. 가파르게 오르던 원화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 종가는 1,429.8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두 달 만에 처음으로 1,420원대 그리고 지난 24일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구두 개입과 안정화 대책 덕분이었죠. 국내로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과연 추세적인 원화 강세로 이어질 것인지는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반도체였죠. 산타가 K증시에 주고 간 조금 늦은 선물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닐까요?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12만 전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장을 마쳤고요. 오늘은 그 12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아직 비싸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 정도입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 6%대 급등하면서 64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부를 켰고요. 6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역시 8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섹터 꼽아서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증시 키워드의 연장선으로 반도체 어떤 재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시죠. 내년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을 넘어서 메가사이클일 거다 이런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가사이클의 원동력은 바로 반도체의 품귀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가 이제는 너무 귀한 몸이 됐습니다. 내년 물량이 이미 동난대에 이어서 내후년 2027년이죠. 2027년에도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반도체 큰형님을 비롯해서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이 아우들도 함께 몸값이 비싸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포인트죠. 메모리 반도체 칩을 이 성능을 테스트하는 장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TSE가 그중 한 기업인데요. 9월부터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2027년까지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는 반도체 섹터. 오늘 문서진 기장과 함께 2026년 반도체 대응 전략 꼼꼼히 미리 준비해 보시죠. 이어서 엔터 섹터 짚어보시죠. 자, 2016년부터 이어진 중국의 한알령의 완화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한알령 해제 기대감은 가벼운 바람에 가깝죠. 주로 단기적인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내년 1월 중국에서 K-팝 콘서트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홍콩에서 열리는 드림 콘서트는 중국 전역에서 방영된다는 소식으로 엔터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공연 매출이 나오면 공연 티켓뿐만 아니라 굿즈 또 상품에서도 수익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 엔터업계 이익이 크게 개선될 거란 전망입니다. BTS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는 하이브 차트입니다. 현재 32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40만 원 선입니다. 이번엔 엔터주 정말 시원하게 오를 수 있을까요? 올해 마지막 거래일 문서진 기장과 마지막 정리 잘 해보시고요. 2026년 전망과 계획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지금까지 증시기상도였습니다. 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단추를 어떻게 잠그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출발의 중요한 시작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투자의 마무리 전략과 또 필요한 이야기들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저희 문서진 기장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여행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출발하기 전에 승객 여러분들께 꼭 챙겨드리고 싶은 오늘의 특별한 종목 기내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저희 오늘 방송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기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단계 더 여러분의 계좌의 든든함을 더해줄 수 있는 알짜 수익 팁까지 함께 제공해 드리니까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 켜시고 아래쪽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정보가 모두 제공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낌없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여행 시작하기 전에 챙겨보시고 오늘의 수익 여행도 즐겁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책임져줄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의 기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국 일주를 마치고 돌아온 분과 함께 할까요? 문서진 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네, 오늘 어느덧 2025년 또 마지막 거래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확실하게 지수 코스피 지수는 전례 없는 4천선을 터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4천선에 대한 이 상승을 주도했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한 70%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또 없는 분들은 지수 대비해서 또 약간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미 지나간 해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또 내년에도 시장은 또 열릴 것이고 저는 내년도 역시도 올해만큼 또 긍정적인 시장이 연출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올해 혹시라도 지금 수익이 잘 안 났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이 방송 계속 또 시청해 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올해 주식시장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솔직히 일단 반도체도 저는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전혀 몰랐었거든요. 거기에 2026년도도 희망적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합니다. 1월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제가 이 오마이 주식을 출연하면서 오늘로 한 4주 정도를 제가 출연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4주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섹터로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섹터가 있었어요. 매번 제가 가지고 나왔던 섹터가 반도체였거든요. 그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크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말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주가만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다. 그래서 고점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전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실적 대비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모멘텀, 남아있는 모멘텀들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 시각은 여전히 좀 공격적인 조금은 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잘 갔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소부장,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 가겠지만 이들이 그만큼 또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주가 나올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 쪽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올해 혹시라도 수익이 안 나셨다면 또 내년에는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을 또 알뜰하게 잘 챙겨가시면 또 괜찮은 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실 반도체 지금이라도 적극 공략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슈 체크인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브리핑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 키워드도 반도체입니다. 잘 나가더라고요, 계속. JP모건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17만 원 나왔고요. 국내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 88만 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랠리가 시작이 된다면 소부장을 본다 했을 때 어떤 쪽이 가장 유리할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겁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코스피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다면 일단 코스피는 이제 4천선을 정부가 원하는 4천선을 일단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천스닥이다라고 해서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도는 또 코스닥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그러면 코스닥이 가면 어떤 종목들에게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코스닥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은 정부 정책에 대한 또 수급적인 수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라 보시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업황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바뀔 여력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업황 관련 부분에 변화된 흐름은 제가 앞전에 한 3주 정도에서도 하나하나씩 또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이 긍정적인 업황에 또 하나의 긍정적인 또 재료가 더 나왔어요. 이건 또 공교롭게도 메모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그다음 특히 이제 파운더리 쪽에 긍정적인 또 재료가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나온 재료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그록을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록은 이제 그 테슬라의 그록이 AI 그록이 아니고요. 예, 스타트업 LPU라고 해가지고 추론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또 자체적인 GPU를 개발했다. 이거 이슈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뭐 삼성전자가 뭔가 굉장히 이런 이 서버칩 관련해서 엄청난 큰 이 성장을 할 것이냐라고는 아직은 기대하기 좀 이르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삼성전자 자체적인 AI 설비 같은 우리 흔히 말하는 소버린 AI죠. 소버린 AI 내에서는 확실하게 자체 칩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결국은 삼성 파운드리가 가동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인텔의 그 18A는 1.8나노거든요. 사실상 2나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나노 공정에 대한 테스트 공정을 취소를 했어요.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많은 칩리스 업체들이 워낙 이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TSMC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TSMC 말고는 이런 수율을 뽑아낼 수 있는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TSMC는 또 이 호황을 잘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가격을 인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주요 칩리스 업체들은 멀티밴더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상 TSMC의 독과죠. 이제 솔밴더라고 하죠. 이 솔밴더 체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 협상이 안 되니까 가격 협상을 위해서 멀티밴더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인텔이 좀 살아나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간절한 흐름에서도 이거 테스트 하지 마라 라고 할 정도면 그만큼 인텔의 파운드리는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텔의 파운드리가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건 누가 반사이익을 받을까? 물론 가장 큰 반사이익은 TSMC가 받겠죠. 근데 TSMC 못지않게 결국은 파운드리 2위 업체인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3나노의 수율은 이미 잡힌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나노 수율 역시도 50%는 지금 현재 상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주요 메인 AI 칩을 또 지금 이 납품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추가적인 수준은 많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물론 TSMC가 받고 있는 메인 핵심 칩을 얻어갈 수 있을
있을까라는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TSMC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레거시라고 볼 수 있는 뭐 4나노라든지 3나노 쪽은 삼성 파운드리가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투자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리고 테일러 팩 같은 경우도 거의 공장 라인 자체를 거의 깔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고객사가 늘어난다라는 건 이제 공장을 돌려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라인을 가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장비 발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특히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이 리드 타임이 6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 최종적인 이 라인을 딱 완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가 보통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 특히 테일러 팹의 가동 일정이라고 본다면, 그럼 지금부터 계속 발주가 나와야 된다라는 점,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이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쪽에 또 이 소부장들이 긍정적인 실적 관련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